안녕하세요. 형준TV의 전형준입니다. 많은 분들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후폭풍이 와서 본인을 그리워하고 다시 붙잡는 것을 바라시는데 이 후폭풍이 대체 언제 오는지 모르겠어서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후폭풍이 오는 시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시면 후폭풍이 오는 남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후폭풍이 빨리 오는 남자와 늦게 오는 남자에 대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후폭풍이 오는 시기를 말하기 전에 여자가 이별 통보에 담담히 알았다고 한 경우에는 남자가 후폭풍이 와서 다시 붙잡는 경우가 정말 많았으니 만약 헤어지셨다면 우선 매달리지 마시고 담담히 이별을 받아들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남자가 후폭풍이 오는 시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우선 후폭풍이 오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 중에서도 한 달 이내에 빨리 오는 케이스가 있고 한 달이 넘어야 후폭풍이 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폭풍이 빨리 오는 케이스와 후폭풍이 늦게 오는 케이스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빠른 것과 늦는 것을 가르는 기준은 한 달 이내와 한 달 이후입니다. 후폭풍이 한 달 이내로 빨리 오는 케이스부터 설명드리자면 총 3가지가 있는데 1번, 헤어지고 다시 사귀는 것을 많이 반복한 경우, 2번, 남자가 불안이 많은 경우, 3번, 남자가 성격이 급한 경우입니다. 먼저 1번, 헤어지고 다시 사귀는 것을 많이 반복한 경우부터 설명드리자면 남자는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쾌락이라고 느끼고 이 쾌락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헤어지고 나면 여러분이 없는 것에 금단 증상을 느끼고 빠른 시일 내에 후폭풍이 와서 다시 붙잡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붙었을 때 예전만큼의 쾌락을 못 느낀다면 그때는 진짜 이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2번, 남자가 많이 불안한 경우입니다. 불안이 많은 남자는 여러분이 옆에 있음에도 불안을 느꼈을 텐데 여자친구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대로 영영 끝인 건 아닐까 걱정하고 불안이 점점 심해져서 여러분을 붙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자가 불안뿐만 아니라 질투도 많았다면 후폭풍이 더욱 빠르게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 남자가 성격이 급한 경우입니다. 우선 성격이 급한 경우라면 여러분을 그리워해서 붙잡고 싶은 마음을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빨리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려는 시도까지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급하게 만난 다른 여성이 여러분보다 괜찮을 확률은 아주 낮습니다. 그 남자가 여러분과 연애를 시작할 때보다 외모나 능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래서 성격이 급한 전 남자친구가 빨리 다른 이성이 생겼다고 해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계속 새로운 이성과 여러분을 비교해서 역시 전 여친 같은 사람은 만나기 힘들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여러분을 다시 붙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후폭풍이 한 달 이후에 늦게 오는 케이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총 3가지가 있는데 1번,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 경우, 2번, 남자가 회피형인 경우, 3번, 장기 연애를 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1번,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 경우부터 설명드리자면 남자가 집돌이거나 지방에 살거나 친구가 많이 없는 경우, 말 그대로 여자를 마주칠 기회가 잘 없는 경우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여러분에게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남자가 단호했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이런 유형의 남자는 여러분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이별 후 초반에는 혼자 지내는 삶을 즐깁니다.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나면 여자를 만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미화가 되면 다시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연락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2번, 남자가 회피형인 경우입니다. 우선 회피형들은 눈앞의 문제를 회피하려고 순간적인 감정으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본인의 선택을 후회하고 다시 붙잡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회피형들은 우선 본인이 선택한 이별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참는 것을 기가 막히게 잘하기 때문에 후폭풍도 늦게 오고 여러분을 붙잡는 것도 정말 오래 참았다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 장기 연애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장기 연애는 3년 이상의 장기 연애를 말하는데 이 경우의 남자는 이별 후 초반에는 헤어진 걸 실감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히려 힘들다기보다 담담할 확률이 높고 솔로를 만끽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간 쌓아온 정이 있기 때문에 수개월이 지나면
그때 비로소 진짜 이별을 받아들이고 후폭풍이 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후폭풍이 빨리 오는 케이스와 후폭풍이 늦게 오는 케이스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후폭풍이 한 달 이내로 빨리 오는 케이스는 총 3가지가 있는데 1번 헤어지고 다시 사귀는 것을 많이 반복한 경우, 2번 남자가 불안이 많은 경우, 3번 남자가 성격이 급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늦게 오는 케이스도 총 3가지가 있는데 1번 남자가 여자를 만나기 쉽지 않은 경우, 2번 남자가 회피형인 경우, 3번 장기 연애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후폭풍이 빨리 오는 케이스는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고, 후폭풍이 늦게 오는 케이스는 한 달 이상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헤어질 때 담담히 알았다고 해야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올 확률이 더 높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는 상대방에게 후폭풍이 언제 올지 몰라서 답답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그때 저는 후폭풍이 오는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매달려서 재회에 실패했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경험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언제쯤 후폭풍이 오는지 알게 되었는데 예전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시행착오도 덜 겪고 시간도 아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상대방에게 후폭풍을 오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